안녕하십니까, 박성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최창집 교수님의 관제 민족주의 다성에 관한 논제에 대한 서론적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본론에 입각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저희가 민족주의, 민족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매번에 걸쳐서 최창집 교수님이 논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에서 오늘 시간을 저희가 민족주의, 민족국가의 어떤 그 개념 정의, 그 다음에 언제 생겨났는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이들 개념이 우리나라의 발전적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강조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민족국가, 민족주의 등의 주창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왕조 시대인 소위 그 조선 시대에 있어서는 통칭해서 국민을 인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895년 갑오개혁, 갑오경장 시기에는 소위 그 개화파들이 일본을 통해서 국민이라는 용어를 들여옴으로써 그 전 시대에서 인민으로 사용했던 용어를 국민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화파들의 개혁운동은 1년 정도 막을 내리고 그 흐름을 이었던 독립협회 활동 등도 2년여 만에 끝나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국민들이 내리 속에 각인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1897년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는 대한제국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용어로서 신민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신은 신하 신자가 되겠습니다. 이후 신민과 종전 조선 시대에 사용했던 인민이 주로 백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됐는데, 1906년 이후에는 소위 그 일제가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서 우리 외교권을 박탈해서 식민지 일보 직전 상황에는 다시 국민이란 용어가 대두돼서 신국민이라고 주창하는 소위 그 자강론자들에 의해서 신국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신민과 국민이라는 두 용어의 각축은 대한제국 시기 왕권과 민권이 각축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미에서도 시사점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갑오개혁기에 국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민족이라는 용어는 그보다 훨씬 10여 년 늦은 1907년부터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의미로서 동포, 국어사전적으로는 자기 나라 사람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지만 민족이라는 용어는 1907년에 이르러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한편 민족주의라는 용어와 민족이라는 용어는 1907년경에 동시에 사용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들 용어는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가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계몽 사상가 랑치차오, 한자로는 양계초라는 청나라 말기 사상가, 유학가, 교수, 정치가인 양계초의 은빙설실문집에서, 또한 일본 유학생들이 학회지를 통해서 대한제국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창적으로 만든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동포와 민족이라는 두 용어가 쭉 사용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족 개념은 뭐냐 하는 것이죠. 민족은 동포보다 내적인 평등과 단결을 더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포가 단순히 혈연적인 유대를 강조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민족은 역사적인 운명 공동체로서 당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주체로서 받아들여지는 용어로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우는 역사적 의미에서 단군의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가 가미되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나라 말기도 1942년 아편전쟁 이후에 영국 제국주의 등이 중국 강토를 야금야금 침범하는 제국주의 정탈전이 벌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계초 또한 고민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이 민족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나름 우리가 연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족주의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는 처음에는 민족의 정치적 자결, 다시 말씀드려서 민족 국가의 자주 독립을 강조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민족 국가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에 대립되는 그런 대립 용어로서 받아들이고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주의 아시죠? 다른 민족 국가의 영토를 침략해서 국가의 지배권을 확대시키려는 정책 또는 행위를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과정을 일찍 겪은 소위 그 유럽 제국들, 그리고 1857년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1889년 근대 국가를 형성한 일본이 제국주의 모델로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가이자 역사가인 신채호 선생께서는 민족주의를 분발하여
떨침으로써 제국주의를 막아내자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한 민족주의는 바로 이런 제국주의에 대립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관제 민족주의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것입니까? 궁금하게 짝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족주의, 그럼 민족국가는 어떤 국가인가를 우리가 나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국가, 영어로는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 공동체를 기초로 하는 국가를 우리가 소위 국민국가라 합니다. 이런 국민국가의 한 부류이면서 프랑스 시민혁명을 거쳐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국가 형태로서 알려져 있는 근대 국가를 지칭하게 되는데 이를 민족국가로 양계초가 번역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국민국가, 국민공동체로서 국민국가, 이것은 소위 관념적 측면에서 소위 근대국가로 지칭되고 있는데 모던 스테이트로 지칭되고 있는데 이것을 양계초가 민족국가로 번역해서 쓰여짐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소위 제국주의에 대립되는 상황에서 역사적 의미에서 민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본의 침탈에 붕괴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스스럼 없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과 국가의 합성어인 국민국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국민국가를 이해했을 때만 민족국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부연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개의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난해야 하긴 합니다만 제가 또박또박 한번 여러분한테 제 원고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구성원이 공통의 정체성을 토대로 하여 하나의 집단으로 자각한 상태, 또한 국가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통치기구가 일정한 영토를 통제하고 방어하며 물질적 복리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또 하나의 이해 방법은 뭐냐면 국민국가는 영토 내의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어 주관적 국민 공동체와 객관적 국가 공동체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국민국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단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해하기는 간단치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밑에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번 국민국가를 좀 상세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민은 정체성으로 규정되는 주관적 개념이기 때문에 국민국가 역시 통일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개념이다. 그래서 국민 정체성의 근간을 혈통 중심이 좁은 의미로 이해할 때 국민은 곧 민족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국가는 민족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당시 선각자들이
국민국가에 대한 이해도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위 그 혈통 중심의 좁은 의미로 해석했을 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네이션, 국민은 민족이 되는 것이고 국민국가는 민족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신채호 선생께도 역사가이시잖아요. 그래서 단군에 대한 어떤 그 역사, 삼국유사라든지 삼국사기 등 고려의 어떤 역사서를 통해서 이분이 그것을 감지하고 이런 우리 선각자들이 양계초의 뜻을 받들어서 암울한 시대에 소위 그 민족국가 개념을 받아들여서 통용시킨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민족 단위와 국가 단위의 어떤 그 일치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민족주의는 민족 단위와 국가 단위 일치를 추구하는 개념이며 이상적인 민족 국가는 민족과 국가가 완전히 일치된 단일 민족 국가이다.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단군을 중심으로 한 혈통적인 관점에서 암울한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저 국민이고 국민 국가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시세말로 좀 똥을 똘 뭉쳐서 앞으로 가자, 극복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민족주의, 민족국가라는 용어를 받아들여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도 민족중흥, 민족의식 고치 뭐 이런 용어들을 1966년 연두기자회견 서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제시대나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 민족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통용되어 왔다는 점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국가는 다민족 국가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21세기 이런 거 계명천지에서 민족 국가, 민족주의를 관제화시켜서 논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타당한지 미래를 위해서 합당한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소위 그 관제 민족주의 다성에 관한 최창집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 얘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근대와는 달리 물론 근대 현대의 구분 뭐 학자들에 따라서 구분이 간단치 않습니다만 어떻든 21세기는 현대다. 근대가 아니라 현대라는 점을 우리가 각인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런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민 개념 속에 민족 구성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그 다민족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민이든지 어떤 여타 어떤 그 유입에 인해서 단군 후순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구성됐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여 번의 이민족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소위 그 혼혈족들이 양산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요새 국제결혼 뭐 일반화되고 있는 것, 뭐 이런 저런 거 생각해 본다면 21세기 벽두에 민족주의를 논하는 것은 이런 어떤 그 개념 정의를 통해서 비춰보건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현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인 일제시대 내지는 어떤 그 독립운동 시대를 돌아서서 좌우편을 갈라서 싸움박질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계 일부에서는 국민국가를 민족국가, 조금 다른 민족을 배제한 개념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 상황에 따라서요. 이럴 경우 국민의 정체성은 혈통이 아니라 어떤 공통의 문화를 근간으로 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민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기반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모든 근대 국가, 모던 스테이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국민국가는 국민 즉 문화적인 주체에게 주권적인 영토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국민국가의 정당성이 원천이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국가는 단일국가의 형태를 가지며 통일된 법과 정부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회학자 베버의 국가 분리에 따르면 국민국가는 주권적 공동체로서 국가 이외에 다른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합법적으로 폭력을 독점하고 국민을 결속시키는 자율적 존재라고 국가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버는. 그래서 근대와는 달리 특히 21세기적 현대에 있어서 국민국가를 민족국가로, 국민을 민족으로, 민족국가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에 대한 대립 용어로 사용됐던 제국주의를 역사 해석이 정치화를 통해서, 관제화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제 민주주의를 통한 일제 잔재 청산을 하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정부 차원에서 관제화시켜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공론위장에서 전문가들 등을 통해서 역사의 재인식을 통해서 공과를 따져보고 그에 합당한 논의를 거쳐서 역사적 단죄를 하든 법적 단죄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통용됐던 조국 민족국가 민족주의 일제 잔재 청산 이것을 들춰서 21세기 대명천재 이를 척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1년의 사태를 보면 과연 현 정부가 그런 것들을 정정당당하게 척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조차 매우 궁금하다는 점에서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최창진 교수님의 어떤 그 논지를 다룸에 있어서 국민, 민족, 민족국가, 민족주의에 대한 역사성, 개념, 그리고 현대 국가의 어떤 개념과 과연 매칭되는지 부조화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 나름의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다음 시간에 최창집 교수님의 관제 민족주의 다성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